지난 시간에 이제 연립방정식의 완전해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 완전해라는 거를 계산할 때 행렬 A의 열 공간과 영 공간, 컬럼 스페이스와 널 스페이스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이제 연립방정식이라는 것의 거의 모든 정보가 행렬 A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행렬 A에 대한 뭔가 더 심도 있는, 더 심도 깊은 그런 이론적 분석을 계속 지속을 하게 될 건데요. 행렬 A의 이 여기 적혀 있는 요 어떤 항목들, 어떤 요소들에 대해서 정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각 원소입니다. 그래서 행렬 A가 있을 때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행렬이었죠. 1, 2, 3, 4, 1, 1, 1, 1, 2, 3, 4, 5. 뭐 이런 4행 3열, 4by 3 행렬이 있을 때 대각 원소들은 우리가 가우스 소거법에서 피봇을 정의하는 그 자리에 있는 원소들이 대각 원소들입니다. diagonal elements라고 부릅니다. 이게 이 대각 원소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얘네들이 이 가우스 소거법에서 피봇이 되니까요. 이 위치에 있는 것들이 피봇이 되는 이유, 여러분 가우스 소거법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역진대입법을 쓸 수 있게 상삼각 행렬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이죠. 상삼각 행렬, 여기 나머지 아래에 있는 것들은 0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부분에 있는 것들은. 그래서 이 대각 원소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대각 원소들과 관련해서 그 하나의 딸려 나오는 개념이 하나 있는데 trace라는 게 있어요. trace. 글씨를 다시. trace. 대각 합이라고 부를 텐데요. 아마 우리말로. 대각 원소들의 합입니다. 말 그대로. 대각 원소들의 합. 대각 원소들의 합이 어, 예상치 못하게 여러분들 예상하기 어렵겠지만은 이 대각 원소들의 합으로 뭔가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행렬의 성질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어떤 기준이 되는데요. 그건 향후에 차차 또 보도록 합시다. 대각 원소들이라는 이 정의를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행렬 A에 대해서 정의할 수 있는 개념이 전치 행렬입니다. transpose. transpose는 보통 행렬 A에 대한 transpose는 A의 t승 이런 표기법으로 표기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A의 여기 콤마 같은 걸 찍어서 A 프라임 이런 식으로도 표기를 하기도 합니다. 전치 행렬이라는 건요 뭐냐면은 이 대각 원소들을 기준으로 요 대각 원소 라인을 기준으로 대칭시키는 거예요. 대칭을 시키면은 요 원소들이 다 자리가 바뀌는 겁니다. 이게 사실 어떤 거랑 같냐면요. 이 112 요 행이 열이 되고요. 213, 213, 314, 314, 415 이런 식으로 각각의 행 벡터들이 열 벡터가 되는 거. 아니면은 각각의 열 벡터들이 행 벡터가 되는 거. 이렇게 변환되는 것을 전치라고 합니다. transpose. 자, 전치를 한다면은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연립방정식이랑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면 이게 뭔가 이 개념이 잡히진 않아요. 이 전치라는 개념은 사실은 향후에 이제 그 연립방정식 개념에서 행렬의 활용을 어떤 기하학적인 변환과 관련지어서 생각을 할 때 좀 더 의미가 커지는데 그거는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일단 전치 행렬이라는 건 간단하게 행이 열이 되고 열이 행이 되고 내지 대각 원소를 기준으로 그 대각 원소 선 대칭인 셈인 거죠. 그런 개념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얘네들은 간단한 개념들이에요. 아주 간단한 개념이고 적용하기도 편하고 어, 그 활용을 위한 어떤 숨은 의미를 파악하려면 좀 더 공부를 하긴 해야겠습니다만 일단 개념적으로는 굉장히 그냥 이해하기 편한데
이제 앞으로 두 개, 역행렬이라는 개념과 행렬식이라는 개념은 그 개념 자체를 이해할 때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먼저 역행렬 개념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역행렬 개념이라는 거는, 역행렬은 일단 쓸 때는 이렇게 씁니다. a의 마이너스 1승 같이.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알파라는 스케일러가 있을 때 알파에다 a라고 썼네요. 알파라는 스케일러가 있을 때 이 스케일러에다가 알파의 역수라는 걸 곱하면은 1이 나오죠. 그죠? 마찬가지로 역행렬이라는 거는 a라는 행렬이 있을 때 거기다가 a의 인버스, a의 역행렬을 곱하면은 두 행렬을 곱해가지고 뭐가 나와야 되느냐? 1에 해당하는 행렬이 나와야 됩니다. 1에 해당하는 행렬, 단위 행렬이라고 합니다. 단위 행렬. 자, 단위 행렬은 어떻게 정의되는지 조금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역행렬이라는 거, 우리 스케일러로 역수를 곱해줄 때도 왼쪽에 곱해주든 오른쪽에 곱해주든 똑같아야 되죠. 역행렬이라는 거는 오른쪽에 곱해주든 왼쪽에 곱해주든 결과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역행렬을 정의를 합니다. 이 식과 이 식을 모두 만족시키는 이 A의 인버스가 이 행렬이 A 행렬의 역행렬이 되는 겁니다. 자, 단위 행렬은 제가 지난 수업에서 설명을 드렸는지 제가 좀 불분명한데, 단위 행렬이라는 거는 행렬로 따졌을 때 1에 해당하는 행렬인 거죠. 근데 단위 행렬은, 자리가 좀 없습니다만, 단위 행렬은 행렬일 때는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 3행 3열짜리 행렬을 생각한다면 대각 원소들만 1이고요. 나머지 원소들은 모두 0인 것이 단위 행렬입니다. 단위 행렬이라고 그래서 유닛 매트릭스라고 영어로 부를 것 같지만 영어로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라고 부릅니다.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흔히 이거를 또 그 I라고 표기하기도 하고 E라고 표기를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근데 E라고는 많이는 안 하고 I라고 주로 표기를 합니다. 아이덴티티를 따서. 그래서 이게 단위 행렬이고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혹시 눈치채신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자, A 행렬이 만약에 여기서처럼 4행 3열이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4행 3열 행렬이면은 행렬 곱이 성립을 하려면은, 만약에 A가 4x3 행렬이면은 A의 인버스는 크기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뭔가 요 이제 A가 열의 개수가 3개면은 A 인버스의 행의 개수가 이 3개랑 같아야 곱셈의 행렬 곱셈이라는 게 정의가 되겠죠. 근데 단위 행렬이라는 거는 지금 이렇게 대각 원소들만 1이고 나머지 원소들은 0인데, 얘는 모양이 만약에 이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가 다르다면 어떻게 정의가 될까요? 이 밑에다가 0만 붙이면 될까요? 뭔가 이상하죠? 1에 해당하는 거니까 1이 있어야 되는데 0만 있으면 이게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단위 행렬은 얘를 행의 개수가 열의 개수랑 같은 얘를 사각행렬이라고 부릅니다. 사각행렬. square matrix라고 해요. 그러니까 단위 행렬만 사각행렬인 건 아니고 단위 행렬이 꼭 사각행렬이어야 하는 거죠. 사각행렬이라는 건 행의 개수 equal 열 개수인 모든 행렬인 거고요. 근데 다시 역행렬로 돌아와서 A에다가 A 인버스를 곱해서 I가 나와야 되니까, 만약에 A가 사각행렬이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곱해야 될 거거든요. 4x3 곱하기 3x4. 근데 이 두 개의 행렬 크기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은 A의 인버스 곱하기 A 하면은 3x4
곱하기 4/3 이렇게 되니까 얘의 결과는 4/4 행렬이 나오고 얘의 결과는 3/3 행렬이 나오기 때문에 요 두 개의 식이 모두 성립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역행렬이라는 것은 반드시 사각행렬에만 에 대해서만 정의된 이라는 조건이 따릅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역행렬 개념 봤어요. 역행렬 개념 여러분 이것도 직관적으로는 충분히 그냥 이해를 쉽게 하실 수 있을 텐데 얘를 어떻게 계산해내느냐 이 문제로 오면은 조금 골치가 아파집니다. 우리 역수 같은 건 그냥 분수를 써가지고 바로 계산할 수 있지만 역행렬이라는 건 사실 계산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의 공식이 쉽게 나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은 스케일러 숫자 하나는 그냥 숫자 하나죠. 근데 행렬이라는 건 사각행렬에 국한을 시킨다 하더라도 2x2 행렬, 3x3 행렬, 4x4 행렬, 5x5 행렬 크기가 굉장히 다양한 다양한 크기를 가지는 그런 행렬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걔네 각각에 대해서 근데 역행렬을 계산하는 과정이 다 똑같을 수 있겠어요? 아니죠. 행렬 사이즈가 달라지면은 역행렬 계산하는 과정도 뭔가 달라지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로 인해서 역행렬이라는 것을 계산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울 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역행렬을 계산하는 방법은 그래서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자, 제가 좀 지워도 되는 내용은 지울게요. 자, 사각행렬에 국한되어야 된다는 얘기는 써놨으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역행렬의 계산법을 잠깐만요. 역행렬의 계산법. 첫 번째는 만능이에요. 아무튼 가우스 소거법을 또 쓰는 겁니다. 근데 가우스 조던 소거법을 쓰는 겁니다. 뭐 거의 사실은 가우스 조던 소거법, 가우스 소거법만 써도 실용적으로 필요한 선형대 수학의 반 이상을 아는 건데 뭐 이론적인 깊이가 더 들어가면 더 좋긴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역행렬의 공식입니다. 근데 제가 방금 뭐 3x3, 4x4, 5x5 행렬들의 역행렬 계산 방법이 다 다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건 다르긴 달라요. 그러니까 행렬 크기에 따라서 구체적인 공식이 다르긴 하지만 그 공식을 유도해내는 방식은 다 똑같아서 기본적으로 그 역행렬 공식의 그 체계, 시스템을 이해를 하면은 역행렬 공식을 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역행렬 공식의 사실 이 체계의 핵심이 뭐냐면은 행렬식이라는 겁니다. 행렬식. 요거 행렬식이라는 겁니다. 요 행렬식. 이 행렬식이라는 것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역행렬의 공식을 정의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게 중요한 얘기죠. 그 행렬식이 그럼 뭐냐라는 거를 이렇게 누가 물어봤을 때 대답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왜 이런 수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유도가 됐느냐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역행렬 공식을 만들기 위해서 유도됐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지만 사실 역행렬에만 쓰이지를 않거든요. 또 행렬식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보니까 쓸모가 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일단 그냥 역행렬 공식으로서 역행렬을 계산할 때도 쓰이지만 역행렬이 있냐 없냐를 따질 때 역행렬의 유무를 따질 때도 쓰입니다. 그래서 행렬식이라는 건 역행렬 공식에 활용되기도 하고 또 역행렬의 존재 유무에도 활용이 되기도 하고 또 심지어 뭐 3x3 행렬에 대해서는 뭔가 뭐 넓이를 계산하고 부피를 계산할 때 뭐 2x2 행렬에 대해서는 넓이를 계산할 때 뭐
이런 식으로도 어떤 그런 용도로도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렬식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 굉장히 중요한 다양한 어떤 의미들을 담고 있는 딱 하나의 식이고, 이 식을 어떻게 유도해 내게 되었느냐, 이걸 만들어낸 그 수학자가 누구였을까 생각하면 참 어 뭐 신기하죠. 엄청 기발하다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의외로 널리 알려진 건 아니지만 이 행렬식이라는 것이 오히려 행렬이라는 개념보다도 먼저 이렇게 그 수식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그걸 발견한 건 가우스 소거법의 가우스고요. 그리고 이 행렬이라는 어떤 체계와 행렬이라는 이름, 행렬이 영어로 매트릭스인데, 매트릭스는 개념은 그 영국의 수학자인 실베스터라는 분이 이제 처음으로 쓰기 시작했다고 그러고, 행렬과 관련된 다양한 그런 개념을 창안하고 뭐 이론을 많이 발전시킨 분은, 여러분 혹시 중고등학교 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케일리 해밀턴 정리 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거기서의 그 케일리 수학자 분께서 많이 이제 이론을 발전시키셨다고 합니다. 그냥 재미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 행렬식의 정의로 이제 넘어갈 수가 있겠는데, 그 전에 행렬식 얘기하기 전에 가우스 조던 소거법은 우리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가우스 조던 소거법을 쓰면 어떻게 우리가 역행렬을 계산해 낼 수 있는지 한번 예시를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굉장히 뭐 간단한 행렬을 쓰도록 하죠. 계산이 좀 귀찮을 수 있으니까. 자, 2x2 행렬입니다. 1, 2, 3, 7 이렇게 원소들을 갖고 있는 행렬인데요. 이 행렬의 역행렬을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가우스 조던 소거법을 이용해서 역행렬을 계산할 때는 첨가 행렬을 만들어서 계산을 할 건데요. 첨가 행렬 뭘 첨가할 거냐면 방금 배운 단위 행렬, 2x2 단위 행렬을 첨가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이기에는 2행 4열짜리 행렬이 된 셈이죠. 얘에다가 가우스 조던 소거법을 적용합시다. 가우스 조던 소거법이라는 건 뭐냐면 피벗을 제외한 피벗 위 아래 모든 원소들을 다 소거한다는 거죠. 그게 가우스 조던 소거법입니다. 자, 가우스 소거법은 자기 밑에 있는 원소들만, 피벗 밑에 있는 원소들만 소거하는 거고, 가우스 조던은 이제 위에까지 소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피벗 밑에 있는 3을 소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1, 2, 1, 0은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3 빼기 1 곱하기 3이니까 0. 그 다음에 7 빼기 2 곱하기 3이니까 7 빼기 6 하니까 1. 그 다음에 0 빼기 1 곱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1 빼기 0 곱하기니까 그냥 이런 그대로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두 번째 피벗 위에 있는 원소를 제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자, 0, 1, 마이너스 3, 1 두 번째 행은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1 빼기 0 곱하기 뭐 하든 빼봤자 소용없으니까 얘는 그대로 1로 남고요. 그 다음에 2 빼기 1 곱하기 2가 되죠. 그러니까 0이고요. 2 빼기 1 곱하기 1. 그 다음에 1 빼기 마이너스 3 곱하기 2입니다. 1 빼기 2 곱하기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니까 7이죠. 그죠? 2 플러스 6이니까 1 플러스 6이니까 그 다음에 0 빼기 1 곱하기 2죠. 그러니까 2죠. 그래서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고 나니까 다시 행렬을 이렇게 첨가 행렬 모양으로 만들어 주니까요. 이게 어떻게 됐어요? 원래 우리가 계산을 하려던 A 행렬 자리에 있던 그 부분이 단위 행렬이 됐고요. 단위 행렬이 있던 자리가 단위 행렬이 있던 자리에 다른 행렬이 생겼습니다. 요 행렬이 요게 뭐냐면 A의 인버스입니다. 자, 이게 왜 가우스 조던 소거법을 적용하면 이 부분이 왜 A의 인버스가 되는지를 그 증명하는 그 설명을 제가 드리기 전에 A의 인버스가 맞는지, 과연 맞는지 한번 계산해 볼까요? 1, 2, 3, 7 곱하기 7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1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행렬 곱셈 방법 중에 첫 번째 방법, 행과 열의 내적을 써봅시다. 1 곱하기 7 더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3 1이죠. 그 다음에 1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2 곱하기 1
0이죠. 3 곱하기 7 더하기 7 곱하기 마이너스 3 0이죠. 3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더하기 7 1이죠. 나오죠? 대각 그 단위 행렬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얘가 A면 얘는 A의 인버스죠. 여러분 순서 바꿔서도 되는지 한번 그것도 체크해 볼 수는 있어요. 굳이 뭐 안 해도 되긴 하지만 원래는 행렬의 앞뒤 순서를 바꾸면은 행렬곱이 연산이 동일하게 나오지 않죠. 교환 법칙이 성립을 안 하죠. 근데 역행렬에 대해서는 성립을 합니다. 7, 1, 마이너스 2, 3, 1 7 곱하기 2, 마이너스 2 곱하기 7, 0 마이너스 3 곱하기 1, 1 곱하기 3,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곱하기 2, 1 곱하기 7 확인되죠?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가우스 조던 소거법을 이렇게 첨가 행렬에 단위 행렬을 붙인 첨가 행렬에 쓰면은 이게 성립하는 이유. 왜 그럴까요? 뭔가 여러분들한테 과제로 내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한번 자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죠. 저희 이 동영상 강의에서는 제가 이 정도까지만 힌트를 드릴게요. 우리 가우스 소거법 계산을 할 때 이 가우스 소거법을 행렬곱으로 나타내는 경우가 있었죠. 그때 어떤 행렬을 그 정의를 해서 사용을 했었어요. 기본 행렬이라는 걸 썼었죠. Elementary Matrix라는 거를 계산을 그 정의를 했었죠. 그러니까 행기본 연산이라는 게 행들끼리 서로 상수배 곱해가지고 더하거나 빼주는 게 그게 행기본 연산인데 행기본 연산을 행렬 곱 형식으로 표현을 해준 게 기본 행렬이었죠. 그래서 이 행기본 연산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주는 가우스 소거법을 기본 행렬의 행렬 곱을 반복적으로 곱해주는 거로 표현을 바꿨었죠. 자, 이 가우스 조던 소거법에서 했던 요 소거들을 기본 행렬을 곱한 형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기본 행렬을 곱하는 게 곱해지는 기본 행렬은 2x2 기본 행렬일 거예요. 이런 모양의 어떤 2, 2, 1, 2, 1행 2열이었죠. 그러니까 1, 2, 뭐 이런 걸 곱하게 될 텐데, 이 행렬곱에서 그 2x2 행렬을 이렇게 첨가 행렬에 곱할 때는 얘 곱하기 얘 하고 얘 곱하기 얘를 결과 첨가 행렬로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증명이 비교적 쉽게 됩니다. 의외로. 자, 그래서 역행렬의 정의를 우리가 공부를 했고, 역행렬을 계산하는 첫 번째 방법, 가우스 조던 소거법의 사례를 하나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행렬식으로 넘어가도록 하시죠. 그래서 행렬식의 정의를 이렇게 봅시다. 근데 행렬식의 정의라고 그랬는데 아까 제가 역행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2x2 행렬의 행렬식, 3x3 행렬의 행렬식, 4x4 행렬의 행렬식, 얘네들이 다 같을까요?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원소의 개수가 다르니까 뭔가 그 원소의 개수가 다른 모양의 행렬에 대한 어떤 소위 행렬식, 디터미넌트라는 식을 같게 얘기하는 게 뭔가 말이 안 되거든요. 행렬식이라는 거는 그 행렬의 어떤 총체적인 그 원소들을 총체적으로 결합을 시켜서 어떤 뭔가 아주 핵심적인 그런 값을 도출해내는 그런 식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행렬식의 정의라는 것이 조금 애매하고요. 공식이라는 것이 또 역시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행렬의 크기마다 행렬식의 공식이 달라지긴 하지만 그 식을 이렇게 쌓아 올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체계가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계를 행렬식의 정의라고 부를 수가 있겠는데요. 행렬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체계는 행렬식의 속성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공식을 만들 건데 그 공식은 이런 속성들을 따라야 돼 라고 먼저
이 이론을 이렇게 나열을 한 다음에 그 이론에 맞춰서 식을 주어진 행렬의 크기에 맞게 조립해 나가는 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행렬식의 properties 속성을 이제 수학에서 맨날 property라고 하죠. property가 10가지가 있습니다. 10가지. 이 10가지 속성을 처음서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쌓아 나가면 이 공식을 만들어내는 체계가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속성부터 시작을 할까요? 처음은 가장 기초적인 개념부터 시작을 합니다. 숫자 1에 대응되는 행렬, 단위 행렬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행렬식이라는 것을 영어로 determinant라고 하는데 이 determinant를 표기를 할 때 이렇게 잘 표기를 합니다. I 행렬의 determinant. 단위 행렬의 determinant. 단위 행렬의 determinant는 숫자 1, 값이 숫자 1이 도출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그냥 우리가 이거는 정의를 한 거예요. 정의. 이거는 이 이론을 개발한 수학자가 이렇게 정의를 한 겁니다. 이렇게 정의를 합시다. 왜냐하면은 단위 행렬은 숫자 1에 대응되는 그런 행렬인 거니까 그 단위 행렬의 어떤 모든 속성을 종합해서 표현할 수 있는 그 수식의 함수의 값으로는 결과값을 1로 정의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속성입니다. 두 번째 속성은 좀 애매하지만 두 행을 교환한 행렬은 원행렬과 행렬식 값이 부호만 달라짐. 이게 두 번째 속성입니다. 좀 애매하죠? 예시를 하나 볼까요? 방금 예를 들었던 단위 행렬 있죠? 이 단위 행렬의 행렬식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절대값 표기를 해줍니다. 절대값 숫자를 이렇게 다 행렬을 표현했을 때는 절대값 표기를 쓰면은 이게 행렬식을 계산하라는 의미고요. 이 행렬을 이렇게 기호로 표현하면은 DET라는 요걸 어떤 함수처럼 써가지고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1001의 행렬식 값은 1이었죠. 근데 그러면 만약에 요 아래 행과 위의 행 위치를 교환을 했으면 01, 10 이런 행렬을 만들었으면 얘의 행렬식 값은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가 정의를 하는 겁니다. 정의를. 왜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건지는 차차 또 이해가 될 겁니다. 나머지 10가지 그 쭉 속성을 얘기를 해드리다 보면요. 세 번째 정의는 행에 대해서 어떤 행 하나에 대해서 선형성을 가진다. 행에 대한 행별 선형성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linearity. 선형성이라는 건 제가 아마 지난 강의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을 수 있겠는데 예전 강의에서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어떤 함수에 대해서 함수 f가 있을 때 이 함수에 x를 대입해서 나온 함수 값이 있다고 치죠. 그걸 fx라고 할 때 이 함수의 입력값 x에다가 상수배를 했다 쳐요. 알파 x라고. 그러면 알파 x의 함수값 결과는 오리지널 x의 함수값 결과에다가 그 곱해줬던 상수배한 거랑 같은 이런 이게 동차성인가 하는 속성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대입하기 전에 알파배를 곱하든 대입하고 난 결과에다가 알파배를 곱하든 같아야 되는 거. 그 다음에 x 더하기 y 두 개의 값을 더해가지고 대입한 거랑 각각을 대입한 것의 함수값의 합이랑 얘네가 같아야 되는 이 두 가지 속성을 만족시키면은 함수가 그러면 f is linear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f는 선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지금 함수가 뭐예요? 행렬식인
우리가 지금 따지고 있는 함수가 행렬식이라는 함수인 거죠. 행렬식도 함수죠. 행렬이 들어가고 스케일러 숫자가 도출되는 함수인 거거든요. 근데 이 행렬식이라는 함수에 대해서 행별로 선형성을 가진다라는 속성을 우리가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행별로 선형성을 가진다 그러면 A, B, C, D 이렇게 4개의 원소를 가지는 행렬에 대해서 행렬식을 계산을 했을 때 이 행렬식의 값에 우리가 만약에 t배를 t라는 스케일러 배를 곱했다. 그러면 걔는 뭐랑 같냐? A, B라는 이 행에다가 각각 원소들에다가 t배를 곱해가지고 나온 TATB CD 행렬의 행렬식과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선형적이긴 뭔가 선형적인데 이 t를 행렬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선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행 단위로 선형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럼 t가 꼭 첫 번째 행에 곱해져야 되느냐? 두 번째 행에 곱해져도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있죠? A, B, C, D라는 행렬의 행렬식과 그 다음에 A', B', C, D라는 행렬의 행렬식이 있을 때 얘네 두 행렬식의 합이랑 A 플러스 A', B 플러스 B', 그 다음에 C, D라는 요 행렬의 행렬식이 같은 거예요. 행별로만 선형성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전체 행렬에 대해서 예를 들어 이게 성립되느냐 플러스 디터미넌트 B 요거는 성립이 안 됩니다. 왜냐면 이건 행별로 따지는 게 아니라 행 두 개를 한꺼번에 따진다든지 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3-1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요거를 3-2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뭐 선형성의 각 두 가지 구성 요소인 거죠. 그래서 행렬식의 10가지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1번, 2번, 3번 얘네가 이 세 개가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얘네들은 셋 다 정의들이에요. 기본 정의, 공리라고도 부를 수가 있겠는데 기본 정의인 겁니다. 나머지 4, 5, 6, 7, 8, 9, 10 속성들은 이 세 개로부터 자연스럽게 떼굴떼굴 다 굴러나오게 되는 성질들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성질들을 또 계속 볼까요? 네 번째 4번 속성은 행렬의 행 두 개가 동일할 경우에 행렬식 행렬 A의라고 쓰죠. 그러면 A 이렇게 표기할 수도 있고 이렇게 쓸게요. Determinant of A는 뭐다? 0입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예를 들어 AB가 있다고 칩시다. 이런 행렬이. 근데 얘가 뭐 값이 C라고 치죠. 행렬식 값이. 근데 두 행의 위치를 뒤바꾸면 걔는 여전히 AB죠. 근데 걔는 뭐랑 같아야 돼요? 마이너스 C여야 되죠. 왜냐면 from property 2번으로부터 얘가 도출되죠. 근데 C 그러니까 이게 이거랑 같으니까 C랑 마이너스 C랑 같아야 되죠. 그럼 이항하면 어떻게 돼요? 2C equal 0이죠. C는 0이 됩니다. 그래서 행렬의 행 두 개가 동일할 경우에는 그 행렬은 디터미넌트가 0입니다. 그 다음에 행렬식의 속성 5번. 5번에서는 행 기본 연산에 대해 행렬식 값이 결과 값이 변하지 않는다. 입니다. 자, 행기본 연산, 우리 가우스 소거법 할 때 쓰는 제일 중요한 연산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자, 생각을 해볼까요? A, B, C, D가 있는데 요 행렬에다가 행기본 연산에서
A, B는 있지만은 C 빼기 알파 A, D 빼기 알파 B 요런 연산을 적용을 해봤다 합시다. 그래서 이 ABCD 행렬의 행렬식 요거랑 그 다음에 A, B, C 마이너스 알파 A, D 마이너스 알파 B 행렬의 행렬식이랑 얘네 두 개가 뭐다? 같다라는 얘기라는 건데요. 왜 같은지 한번 볼까요? 요거는 from property 3으로부터 등장을 합니다. 3 and 4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얘는 행렬식이 행별로 선형적이다라는 속성을 쓰면은 뭐랑 같다고 얘기할 수 있냐면 A, B, C, D의 행렬식 플러스 A, B 마이너스 알파 A 마이너스 알파 B의 그러니까 요거 두 개 이 행의 요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를 쪼개준 거죠. 그래서 각각 나오는 두 개의 행렬에 대한 각 행렬식의 합이랑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얘는 또 뭐랑 같았었죠? 얘는 equal A, B, A, B 그리고 스케일러 상수 마이너스 알파만 바깥으로 꺼낸 행렬의 행렬식이랑 꺼낸 다음에 이제 AB, AB의 행렬식에다가 마이너스 알파를 곱한 거랑 같잖아요. 3번 속성 중에 그 상수배하는 그 행에다가 상수배하는 그 속성에 따라서 근데 얘는 AB, AB가 나왔죠. 그러니까 방금 봤던 것처럼 행 두 개가 동일하니까 4번 속성에 의해서 얘 자체는 행렬식 값이 그냥 0인 겁니다. 얘는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얘가 날아가 버리니까 이쪽 부분이 다 날아가 버리니까 ABCD 행렬식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ABCD 행렬식이 얘 행렬식과 같은 겁니다. 값이. 그게 5번 속성이에요. 그 다음에 6번 속성은요. 행렬에 0행, 즉 모든 원소가 0인 그런 행이 있을 경우 determinant 행렬 A에 determinant A equal 0이 됩니다. 자, 이건 왜 그럴까요? 역시나 from 3번 P3번 속성에서부터 나오는데요. 자, 0, 0, 그다음에 C, D 이런 행렬이 있다고 해봅시다. 자, 여기다가 우리 3번 속성에 T 상수배 곱하던 그 속성을 생각을 해볼까요? T배를 곱했는데 이 T배가 어느 행에다가 적용이 되면 선형성이 적용이 돼야 될 텐데 이렇게 다시 쓸 수가 있겠죠. T 곱하기 0, T 곱하기 0, C, D 얘네 두 개가 행렬식이 같아야 됩니다. 근데 얘는 0, 0, C, D 행렬의 행렬식이랑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T라는 게 임의의 상수에 대해서 이게 어떤 상수가 들어가든 이게 성립을 해야 되는데 선형성이라는 거. 근데 그게 성립을 한다면은 얘랑 얘랑 같은 거죠. 즉 이 행렬식을 우리가 또 C라고 생각해 보면 임의의 상수 T 곱하기 C equal C 이렇게 돼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성립하려면 임의의 상수 T에 대해서 이게 성립하려면은 그러면 C equal 0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행렬에 0행이 있을 경우에 determinant A는 또 0이 됩니다. 그 다음에 7번 7번 속성은 상삼각 행렬 U 상삼각 행렬을 U라고 부르죠. U의 determinant U는 피벗 원소들의 곱입니다. 곱과 같다. 행렬식 값이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조금 복잡하게 A, B, C 0, D, E 0, 0, F 이런 상삼각 행렬을 만들어 보죠. 자, 근데 얘의 행렬식이 그냥 이것만 봐서는 뭔지 모르겠는데 근데
행기본 연산을 써도 행렬식 값이 변하지 않는 건 알잖아요. 그러니까 행기본 연산을 써서 가우스 조단 소거법을 끝까지 적용을 해도 그 행렬식 값은 달라지지 않는 거죠. 가우스 조단 소거법을 쓸 때는 피벗에 아래에 있는 원소들과 위에 있는 원소들을 모두 소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 밑에 있는 건 다 소거가 돼 있으니까 상삼각 행렬이니까 이제 이 D 피벗으로 넘어가면 되는데 D 피벗에 밑에 있는 원소는 여전히 역시 상삼각 행렬이니까 소거가 돼 있고 위에 있는 애만 소거를 하면 되겠죠. 근데 요 B를 소거하기 위해서 0DE를 행기본 연산으로 이제 상수배해서 이렇게 더하거나 빼주거나 할 때 A는 영향을 안 받죠. 왜냐면은 A에 더해지는 원소는 0에 대한 거니까. 그래서 A는 영향 안 받고, 그 다음에 C는 어떻게 바뀌긴 하겠지만 아무튼 B가 0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A 0, 그 다음에 뭔가 있겠지만 그 다음에 0 D2, 그 다음에 0 0 F 이렇게 돼 있을 텐데 얘는 새로운 기호를 써가지고 베타라고 하죠. 근데 이렇게 돼도 여전히 행렬식은 값은 동일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피벗을 가지고 2를 소거를 할 때에도 행렬식 값이 달라지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새로 생긴 이 베타 값을 소거를 할 때도 여전히 행렬식 값은 달라지지 않을 거고, A와 D는 값이 변하지를 또 않을 겁니다. 왜냐면 나머지 원소들이 0이기 때문에 이 0에다가 0을 더하거나 빼줘도 당연히 변하지 않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요렇게 A00, 0D0, 00F 요렇게 대각 행렬이 되더라도 그 행렬식 값이 바뀌지 않습니다. 행기본 연산에 대해서 행렬식 값이 달라지지 않던 게 속성 5번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5번을 이용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자, 얘는 행렬식 값이 어떻게 될까요? 자, 각 행별 선형성을 이용하면은 얘를 1로 만들어주고 그 A를 곱해줬던 거를 밖으로 이렇게 꺼낼 수가 있습니다. D도 1로 만들어주고 D를 밖으로 꺼낼 수가 있어요. F도 1로 만들어주고 F를 바깥으로 꺼낼 수 있어요. 이게 프롭 3번으로부터 나오는 성질인 거죠. 그래 놓고 나니까 안에가 그냥 뭐밖에 안 남았어요? 단위 행렬밖에 안 남았죠. 그러니까 단위 행렬의 행렬식 값은 1이라고 속성 1에서 우리가 배웠었기 때문에 얘 행렬식은 1이죠. 근데 1에다가 뭘 곱하고 있어요? A와 D와 F, 즉 요 피벗 원소들, 대각 원소들을 곱한 것이 곱하고 있으니 최종적으로 얘의 행렬식의 값은 1 곱하기 A 곱하기 D 곱하기 F, 즉 A 곱하기 D 곱하기 F가 되는 겁니다. 자, 얘가 7번 속성이고요. 이제 얘가 7번 속성이 조금 증명이 좀 길었지만 나머지는 오히려 좀 더 빠를 수가 있습니다. 자, 8번 속성은요. A 행렬에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글씨를 왜 이렇게 못 쓰죠?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디터미넌트 A는 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걸 만족시키는 A 곱하기 A의 인버스를 곱했을 때 단위 행렬이 도출되는 이런 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 무슨 값을 집어넣어도 도저히 요식을 만족시키게 만들 수가 없다. 이런 의미겠죠. 요걸 거꾸로 생각을 하면은 디터미넌트 요게 1번 앞 전반부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게 후반부라고 생각하면 디터미넌트 A가 0이 아니면은 그러면은 A의 역행렬이 존재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증명을 하느냐? 가우스 소거법을 A에 적용해서 A에서부터 가우스 소거법 써서 그 다음에 U로 오는 거죠. 그 다음에 U로 왔는데 U로 오는 과정에서 우리
가우스 조던 소거법, 그 역행렬을 계산할 때 가우스 조던 소거법을 써서 역행렬을 계산할 수 있는 걸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첨가 행렬, 여기 행렬 2x2 행렬에다 첨가 행렬 만들어서 이걸 쭉 행기본 연산 가우스 조던 소거법을 써서 이 a가 i로 바뀌고 그 다음에 뭐 그렇게 됐어야 됐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a가 i로 바뀌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a의 인버스가 생기고 이런 식으로 됐어야 되는데 가우스 조던 소거법에 의해서.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피벗 빼가지고 뭐 이렇게 다 정리가 돼야 됐는데 요 두 번째 피벗 자리에 여기에 0이 있어요. 처음부터 0밖에 안 들어있어요. 그럼 1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여기 원소가 A인지 B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어떤 원소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건 소거시켜서 0이 됐다 하더라도 얘가 0이면은 이 얘를 소거시킬 수도 없을 뿐더러 얘가 1이 될 수가 없죠. 어떻게 하더라도. 그러니까 i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다른 얘기로 A에다가 가우스 소거법을 쓸 때 U의 피벗이 전부 있지 않으면 피벗이 하나라도 없으면은 그러면은 이 역행렬이 만들어질 수가 없거든요. 근데 피벗이 하나라도 없다. 이게 그러니까 아까 봤던 행렬 중에 A, B, C 0, D, E, 0, 0, F 여기서 이 F가 존재하지 않고 0으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피벗이 이렇게 두 개는 있지만 세 번째 피벗은 없는 이런 상황이 되면 얘의 이런 상황이 되면 얘의 행렬식 값은 아까 뭐라고 그랬었어요? 얘 행렬식 값은 세 원소의 곱이니까 0이죠. 근데 얘가 그렇게 봐도 되고 아니면 여기 0행이 있으니까 그래서 0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얘는 그러면 가우스 조던 소거법을 써서 이런 식으로 왔는데 얘가 없으니까 나머지를 소거를 못 시키고 얘가 1이 될 수도 없으니까 요 가우스 조던 소거법 형식으로 역행렬을 계산했을 때 이게 i가 될 수가 없으니까 역행렬이 존재를 할 수가 없는 게 됩니다. 그래서 가우스 조던 소거법으로 그 행렬식이 계속 값이 같은 5번 속성 그 다음에 그 방금 봤던 6번 속성에 의해서 대각 원소들의 곱으로 행렬식 값이 도출된다는 거 걔네들 성질을 이용하면 이 8번 속성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얘도 약간 복잡하죠. 여기까지가 이제 좀 복잡한 속성들이었고요. 나머지 9번째, 10번째 속성은 조금 간단한 편입니다. 자, 방금 봤던 속성이 그러니까 행렬식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최종적으로 행렬식의 의미를 좀 설명하는 그런 속성이었다고 한다면요. 9번, 10번 속성은 그냥 좀 딸림 속성 같은 거라고 보면 되는데 A 행렬 곱하기 B 행렬 그러니까 곱 행렬에 대해서 디터미넌트를 계산하면은 얘네는 어떻게 되냐면 각 행렬의 디터미넌트의 곱과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방금 배웠던 여러 가지 속성들을 잘 조합을 하면 증명할 수는 있긴 한데 좀 번거로우니까 뭔가 뭐 말이 될 것 같죠? 사실 얘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그 가우스 소거법을 계속 적용해가지고 이제 대각 원소들만 남기는 그런 방식으로 증명을 하면 얼추 증명이 되긴 합니다. 그걸 직접 사례를 보려면 좀 번거롭긴 한데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여기서 그러면은 딸림으로 나오는 게 A의 역행렬이 있을 경우에 이 역행렬의 디터미넌트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쓸 수가 있을까요? 디터미넌트 A 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왜냐면은 A 곱하기 A의 인버스는 I인데 여기 지금 양변에다가 디터미넌트 함수를 취해줘도 등호는 계속 성립해야겠죠. 근데 얘가 1이죠. 근데 얘에다가 요 성질을 적용을 하면 디터미넌트 A 곱하기 디터미넌트 A의 인버스 이퀄 1이니까 이렇게 넘기면 역수 성립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A의 제곱 행렬이 있을 경우에 얘의 디터미넌트는 그러면 디터미넌트 A의 제곱이 되겠죠. 뭐 이런 딸림 성질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10번 속성은요.
전치 행렬, 우리 아까 수업 시간 초반에 배웠던 전치 행렬에 대한 건데, 행렬 전치를 시켜도 디터미넌트 값이 달라지지 않는다가 마지막 속성입니다. 얘는 뭐 아까 봤던 가우스 조던 소거법을 쓴다든가 하면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행과 열이 바뀐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대각 원소에서의 그 피벗 값은 달라지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우스 조던 소거법을 다 썼을 때 남는 피벗 원소는 동일하기 때문에 걔네들의 곱으로 만들어지는 디터미넌트가 여전히 동일하게 됩니다. 전치를 하더라도요. 그래서 이게 10번째 속성인데요. 이 1, 2, 3, 4, 5, 6, 7, 8, 9, 10 속성들을 우리가 잘 쓰면은 행렬식이라는 것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생각을, 이 체계라는 걸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체계를 이용해서 행렬식의 공식을 한번 정의를 해볼까요? 행렬식 공식. 자, 각각 다른 행렬 사이즈마다 다르게 접근을 해야 돼. 그러니까 다른 식을 만들어 가긴 해야 될 텐데 이 체계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A, B, C, D 제일 쉬운 2x2 행렬에 대해서 시작을 해볼까요? 프로퍼티 3번 속성에 의해서 각 행 단위로 선형이죠. 그래서 A, B 행 첫 번째에 대해서 이 두 개의 행의 합으로 쪼개줍시다. 근데 두 개의 행을 각각 A0 CD 플러스 0B CD 이렇게 두 개의 행으로 나눠줍시다. 근데 그거를 CD에 대해서도 똑같이 해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A0 CD를 A0 C0 플러스 A0 0D로 나눠줍시다. 0B CD도 마찬가지고요. 0B CD CD가 아니죠. C0 플러스 0B 0D 이렇게 나눠주면 되죠. 그러니까 ABCD의 행렬식은 이 네 개의 행렬식의 합입니다. 그런데 A0, C0은 전치시키면 AC00인데 0행이 있죠. 그러니까 얘는 행렬식이 0입니다. 0B, 0D도 마찬가지예요. 전치시키면 0행이 생기기 때문에 전치시켜도 행렬식 값은 동일하고 0행이 있으면 행렬식 값이 0이라고 우리가 배웠었기 때문에 사실 행렬의 속성으로 이게 행렬식의 속성으로 우리가 나왔었기 때문에 얘도 역시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A0, 0D 얘는 상삼각 행렬이죠. 심지어 가우스 소거법, 가우스 조던 소거법이 다 돼 있죠. 대각 원소들의 곱으로 행렬식이 나오죠. AD입니다. 얘는 지금 대각 원소들은 0이고 대각 원소들이 아닌 것이 0이 아닌데 사실 두 행의 위치를 뒤바꿔주면 그러면은 C0, 0B가 되죠.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 얘의 행렬식 값은 CD죠. CB죠. BC죠. CB, BC, BC죠. 그러니까 얘 행렬식은 얘 행렬식인 BC에다가 두 행의 위치를 바꿨으니까 부호가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BC인 거죠. 그래서 AD 플러스 마이너스 BC가 2x2 행렬의 행렬식 공식입니다. AD 마이너스 BC 이렇게 나오죠. 2x2 행렬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의가 되고 요거 여러분들 배우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이제 고등학교 때 행렬을 배우면은 이 2x2 행렬의 행렬식에 대해서는 다 배웠었거든요. 여러분들 학번에 따라서 아마 안 배우신 분들이 꽤 있으실 수 있습니다. 17년도부터인가 없어졌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뭐 이제 배웠죠. 자, 이 똑같은 과정을 행렬식의 속성 우리가 배운 걸 다 써가지고 3x3 행렬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2x2 행렬은 얘네들을 차차차작 쪼개줄 때 4개로 쪼개줬었죠. 3x3 행렬은 어떻게 될까요? A, B, C, D, E, F, G, H, I 이렇게 해주면은 A, B, C를 각각 3개로 나눌 수가 있겠죠. A00 플러스 0B0 플러스 00C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근데 이 A00에 DEF, GHI가 있을 때 이제 DEF를 또 3개로 각각 나눠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A00
그다음에 D00 GHI 그다음에 플러스 A00 020 GHI 플러스 A00 00F GHI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세 개가 나온 거에다가 그 다음에 사실 요것도 마찬가지죠. 세 개가 될 거고 얘도 세 개가 될 건데 요거에 대해서만 한번 볼까요? 요거 세 개가 된 게 여기 이 세 개가 다시 얘네 하나하나가 각각 세 개가 됩니다. 왜? 마지막 세 번째 행에 대해서 A00, D00, G00, A00, D00, 0HI 그 다음에 HI가 아니라 H0 그 다음에 A00, D00, 00I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얘를 이행에 대해서 3개 나눈 거를 다시 이행에 대해서 3개 나눈 걸 다시 이행에 대해서 3개를 나누면은 전부 3 곱하기 3 곱하기 3 27개의 이 행렬식 항이 나올 겁니다. 굉장히 골치가 아프죠? 근데 보니까 얘는 제가 여기 27개 중에 여기 지금 3개가 있죠. 요렇게 와서 요렇게 와서 요렇게 온 3개인 거죠. 이 3개 중에 보니까 영행, 영열이 있으면 영행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영행이 있네요. 얘는 날아가고요. 얘도 영행이 있네요. 얘도 날아가고요. 얘도 영행이 있네요. 얘도 날아갑니다. 자, 그 두 번째 얘도 3개로 쪼갤 때 A00, 020, A00, 020, G00 얘 영행 있죠? 날아갔어요. A00, 020, 그 다음에 0H0 얘 0 있네요? 날아갔어요. 0, 열 있네요. 그 다음에 A00, 020, 00I 자, 얘는 0, 열, 0행이 없습니다. 얘는 살아남아요. 얘는 대각 원소들만 지금 A, E, I 이렇게 살아있죠. 그 다음에 얘도 해보면은 AF에 대해서 해보면은 AFG만 남으면 가운데에 0열이 생기고 AFH만 남으면 얘는 0열이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AFI를 하면은 가운데 또 0열이 생겨서 AFH만 남아요. 그래서 얘로부터 시작된 애에 대해서 AEI가 있고 AEI는 얘는 대각원소 그대로이기 때문에 AEI 요 항은 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AFH가 남는 거 AFH가 남는 요게 하나 남는데 얘네는 행 위치를 바꿔줘야 대각 원소 모양으로 딱 정렬이 되죠. 그러니까 행 위치를 한번 바꿔줬기 때문에 부호가 마이너스 부호가 되어서 A 곱하기 H 곱하기 F 이 세 개 곱이 남습니다. 얘에 대해서 항이 이렇게 두 개가 남아요. 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B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도 항이 두 개가 남고요. C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도 항이 딱 두 개만 남습니다. 그 두 개 남은 게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요. 여기서 A만 꺼내 볼까요? 그러면 A, EI-HF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A만 꺼낸 상황에서 EI-HF 이렇게 되죠. EFHI만 이렇게 2x2 행렬로 묶어놓고 나니까 A 곱하기 EFHI의 2x2 행렬식 이렇게 된 거죠. B도 마찬가지입니다. B에 대해서 B만 요걸 꺼내놓고는 FI 그 다음에 요 순서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FI 다음에 여기 이렇게 요 자리에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갖다 붙여야 되는 거죠. FDGI 행렬 2x2 행렬에 대한 행렬식 FDIG니까 FG 마이너스 DI 이렇게 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C 원소에 대해서 여기 나머지 요거 2x2 DEGH의 2x2 행렬식 DH-EG 이렇게 원소들이 남습니다. 그래서 3x3 행렬의 행렬식은 이렇게 정의가 되어요. 자, 요 6개의 항들을 만들어낼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조금 전에 배웠던 3번 속성을 써가지고 이 항들을 다 하나씩 쪼개가지고는 각 행의 원소가 하나씩만 남게 하고는
하나씩 남은 원소들의 열의 위치가 모두 다른 그런 항들만 남겨서 각각을 다 이런 3개씩 항을 모을 수도 있고요. 그런 방식으로 행렬식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첫 번째 행에 원소 하나를 잡고 이 원소가 있지 않은 나머지 열들, 나머지 행들의 요 더 작은 2x2 행렬의 행렬식을 곱해가지고 그거를 근데 모든 원소에 대해서 이 모든 첫 번째 행의 원소에 대해서 적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행렬식을 정의할 수도 있는데 두 개가 같습니다. 같은 거예요. 같은 식이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3x3 행렬식이고요. 동일한 방법으로 4x4 행렬식도 식을 유도해낼 수는 있지만 그때는 이제 항의 개수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3x3 행렬에 대해서는 6개의 항이었죠. 2x2 행렬에 대해서는 2개의 항이었죠. 4x4 행렬에 대해서는 항의 개수가 몇 개일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오늘은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이 정도에서 내용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